생각이 많이 난다. 그래서 이 칠식이는 그러는데, 그 칠식이 일어나기에 더 밑바탕에 무슨 마음이 나면은, 왜 나라는 것을 집착하냐면, 하나 딱 이유가 있어요. 생명에 대한 집착. 생명의 집착. 왜 나를 갖다가 집착하냐면, 계속 나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가장 밑바탕에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한 그냥 생명에 대한 욕망이 있다. 생명 자체가 죽기 싫어. 영원히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지. 그런데 살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내는 게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자식을 만들고 자식은 또 자식 만들겠죠. 그래 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은 뭐가 있으냐. 옛날 사람은 뭐를 만들었어요. 정신만 있어요? 몸도 있어요? 자, 몸과 마음으로 결합되어 있지요? 몸 플러스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생이죠, 중생. 사람이죠, 사람. 그렇죠, 생명체지요? 이 생명체. 그럼 몸과 마음인데, 몸을 우리 경기에서 색이라는 말을 쓰죠, 색. 그 다음에 마음은 수상형식이라는 말을 쓰죠? 수상형. 그럼 우리 다 배워왔잖아요, 그죠? 온. 잘하시네요. 자, 온. 이걸 합쳐서 온을 넣죠. 온. 자, 몸, 색, 수상행식, 수상행식 합쳐서 네 가지 결합이 돼가지고 그것을 온이라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색, 수상행식이라는 이 마음이 이 전체는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만, 몸을 놓고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건 뭐라고 해요? 몸 없고 마음만 있는 건 뭐라고 해요? 귀신이라잖아, 여러분들. 몸통을 없고 마음만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요? 상념체. 좀 우리 수준 높은 박수. 자, 귀신이 아니 말고 상념체. 생각이 덩어리? 네. 생각 덩어리요? 네. 귀신이 별거 아니야. 생각 덩어리를 말해. 상념체. 알겠습니까? 네. 이 상념체가 있어갖고 사람이 할 수 없어.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몸이 없으니까 자식 몸을 만드는 거야. 그래야 다음에 그것도 들어가지. 자, 원리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윤회를 하는 거야. 윤회 원리 알겠습니까? 네. 윤회는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야. 자식을 놓고 해야 나중에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지. 내 몸이 있지. 안 가면 내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몸뚱아리를 자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알겠지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생존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암컷이 만나야 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저하 법칙이. 그래서 항상 암수가 만나가지고 새끼를 낳아야 다음에 내가 들어갈 집 있잖아. 그래서 영원히 이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이어지고 싶은 그 욕망이 현명한 마음이요, 어리석은 마음이요. 그것을 무명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무명이 알았어요? 묘각진이면 그거 알아야지, 그죠? 묘각진. 그 묘각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묘각이라는 보통이 아니에요. 이름이 최상승 이름이에요. 누가 지은지 모르지만. 묘각이라는 이름 하고 짓는 게 아니라 최상승이며 무상정등각에 버금간 이름이요. 알겠습니까? 본인님 그 정도가 말입니다. 그런데 묘각이를 해놔놓고 내가 뭔지 모르면 안 돼. 묘각이라는 뜻은 최상이거든요. 나중에 본인을 왜 해서 그 스님이 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이름 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공부해 보세요. 그럼 오늘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와서 스님 강의 듣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 인연이라는 것이 다 있는 법. 자,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는데 몸과 마음이 색과 수상행식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생명에 우리가 집착하는 이 마음이 제80이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세생생 내려오면서 태초에 우리가 정말 아메바같이 아주 작은 것서부터 이 발전해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유인형이 되었다가 원숭이같이 되었다가 그 모든 것을 다 이 식스파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바다지요, 바다. 그 바다를
이 서양 사람들은 잠재의식이라 했다. 이제 거의 같아지지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 파르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잠재의식 이렇게 해줘도 이해는 쉬울 겁니다. 그리고 제70은 무의식이고 되지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마음이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인데 결국은 우리의 핵심은 뭔가 하면 나가 있기 때문에 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너와 나하고 구분도 탐지치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모든 대상을 구분하는 마음에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이 마음이 일어나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육권과 육식을 주면서 육권과 육경이 마주치 육식이 생기는데 이 근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밑에는 생명체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는데 결국 불교 심리의 핵심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이 마음을 어떻게 유지하고 이 마음을 다스리고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이 같이 있죠. 그래서 선악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항상 선이 내가 몸에 작동하고 있는지 현재 내가 악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늘 알아차림해야 된다. 그래서 알아차림 공부가 먼저 내야 되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거나 연구를 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알아차림하게 돼요. 나 마음의 탑을 하라 그러면 아이고 극락 가려고 하는가 싶으지만 계속 나 마음의 탑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내 소리를 듣고 내가 왜 나 마음의 탑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아미타불의 뜻이 뭐고 그 다음에 그 근거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아미타불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미타불 되고 내가 부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부처니까 나는 뭐가 눈에 써 있는 이 담임치의 구름 때문에 보지 못하잖아요. 내 본 모습을. 그래서 내 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행이죠. 현대심리학이란 주제를 가지고 불교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오늘 막 얘기해 드리는데 아무튼 표면의식, 무의식, 잠재식인데 책을 한번 잠깐 보면서 조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제 13페이지 넘어갑니다. 13페이지 마음과 뇌의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마음과 뇌의 관계. 사람의 마음은 6가지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뇌 기관을 통해서 6가지의 경계인 빛, 소리, 냄새, 맛, 따윈 생각이 만나서 느낌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연상과 기억을 하고 말이나 행동을 하며 또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나중에는 그것이 경험되어 기억이 짜낸다. 예, 설명했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뇌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의 하나로 나머지 5가지 감각기관을 일으키는 것을 신경으로 전달받아 정보를 종합 처리하는 기관이다. 맞죠? 네. 그러므로 6가지 감각기관을 모두 통하는 뇌가 활동하는 상태를 마음이라 할 수 있다. 이 말이 그렇죠? 네. 네, 마음이라는 것은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합하는 뇌가 활동하는 상태를 마음이라 했죠. 즉 육식을 말합니다. 자, 뇌의 구조. 뇌의 기본 단위는 신경이다. 신경. 뇌는 주로 1천억 개나 되는 신경세포가 모인 기관이다. 신경세포가 몇 개요? 1천억 개 세포가. 근데 재밌는 것은 은하계 같은 태양이 이 우주에 1천억 개 있다고 그랬죠? 그거 같이 1천억 개 되는 거예요. 묘하잖아요. 그리고 대우주에는 은하계 같은 것이 또 얼마 있다? 1천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이 새끼 모양이 뭘 닮아서 우주로 꼭 닮은 거야. 우리 마음의 세포가 1,000억 개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보살님도 두 분 옆에 뒤 계시는데 보살님도 우리 몸속에 생명체가 있겠어 없겠어요? 우리 마음 생명체가 있어 없어요? 몸속에? 있어요. 말도 못한 생명체 있습니다. 내 자식만 생명체 아니라 내 몸속에 박테리아, 미생물, 하거든은 엄청난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체예요. 60조나 되는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천수명 할 때 뭐랬어요?
번뇌를 소멸할 때에 내 마음속 번뇌를 다 없애겠다 했지요? 내 마음속 법문을 다 듣겠다 했지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 중생을 다 구제한다고 했잖아요. 내 몸속에, 그 속에, 우리 속에는 그런 중생들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신경 이와 같이 일천억 개나 있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우주를 닮은 것이 바로 뇌라고 한다. 자, 여러분 생각, 머리도 동그란 동그란 요거 나가 있으면 여기 뇌예요. 우주가 어디서 생겼어요? 우주가 원통으로 생겼어요. 여기에. 뇌 신경 세포는 세포체가 수상돌기로 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공간은 시나프스란다. 딱 시나프스. 시나프스는 신경 호르몬이 전달 물질로 사용된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떤 종류에 따라 가지고 흥분하는 마음을 내기도 하고 아드레날린 있잖아요. 네. 기분 나쁜 마음이 나기도 하고 좋은 그 올라오면 막 사람이 기분 좋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현대심리에서는 그런 호르몬을 갖다가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 마음에 이런 마음이 일난다 저런 마음이 일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지요. 이렇게 만나서 일난다 그러죠. 그런데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감각기관이 우리 불교에서는 어떤 느낌 느낄 때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우리 불교심리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 현대심리학에서는 그런 물질이 일어나는 것이 전달 물질이 예를 들어서 아드레날린이나 그런 전달 물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 변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몸과 마음이 이 물질과 결합돼서 일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더 보면은 다 읽을 필요 없고요. 그 밑에 보면 뇌 속의 화학물질 알지요? 그 위에 보면 대뇌 심피질은 그 위에 보입니까? 대뇌 심피질은 인간의 뇌라고 한다. 줄 거놓으세요. 그게 딱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이런 거 뭐 외워봐야 머릿속에 들어오면 안 되고 대뇌 심피질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 뇌예요. 이 뇌에서 운동과 지각의 최고의 중추로서 지, 정의, 언어 등 정신활동을 근원되고 있다.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뇌 속에 화학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나오지요? 그 뇌하 수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생장 호르몬, 성 호르몬이 있어요. 그리고 신경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시나프스와 관련된 화학물질로 도파민, 노드 아드레날린,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그 물질이 나와요. 그때 보면 엔돌핀이라고 있죠? 네. 엔돌핀, 엔케팔린, 엔돌핀은 좋은 거라 그러죠? 네. 그런데 엔돌핀이 너무 많이 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쏘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웃는 건 아무데나 계속 웃어야 될 겁니다. 지나치게. 그럼 미친 사람이죠? 아무 데나 가고 예를 들어서 장례식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봐서요 그냥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지나치게 엔도핀 나오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나쁘다고 해서 아드레날린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적당한 기회에 또 우리가 뭡니까 스트레스도 적당히 필요합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는 안 됩니다만 모든 게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 뇌의 발달에 뇌의 발달 쳐보세요. 15페이지 뇌의 발달. 임신 수정란에는 뇌가 없답니다. 그래 뇌가 언제부터 생기냐면 임신 4주째부터 뇌 원형이 완성이 되고 뇌 피질은 2달이나 돼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 애기들은 이제 막 자기 있는 그대로 본능대로 하는 거지 전혀 생각을 못해요. 뇌 피질이 나와야 이제 2살쯤 되면 뇌의 발달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의 뇌는 1350g이에요. 여자는 1250g이에요. 그죠? 예. 그 백인 남자 뇌하고 흑인 남자하고 동양 사람 뇌하고 뇌가 차이가 나요? 같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키가 작은 사람이 남자이잖아요. 이렇게 부상 크잖아요. 우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뇌는요 치매 증세에 오지요. 이 딱딱하게 굳어간단 말이에요. 신체 리듬에 보면 인간에게 수면 각성 리듬이라는 것이 있고
여성의 월경 주기 등 100개 이상의 체내 리듬이 있습니다. 리듬이 참 많습니다. 체내 리듬의 근원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 달의 인력장과 관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지구가 돌고, 그렇게 여러분들 이런 리듬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 태어난 사람하고 이런 사람 같나 틀리나? 틀린다. 그래서 사주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주 이런 거 보는 거를 이거 이제 미시를 안 합니다. 심지어 우리 그 법륜스님 같은 분 있잖아요. 그 아주 강의하신 분도 보면 이 자체 나름대로 이것도 나름대로의 그거가 있다는 거예요. 맞지요? 여기 보여요. 딱 보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 여러분 지구 공전 자전이 일어날 때가 지구 공전 자전이 계절로 나타납니다. 계절 운동으로. 그 계절 나타날 때 겨울철에 위치한 지구와 해의 그 모습과가 틀리겠죠? 또 1월달하고 2월달하고 달 자체가 틀린단 말이야.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1월달 달하고 조선의 달하고 틀리죠? 그러기 다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 것이 사주라는 거예요. 사주도 연월을 표시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 그리고 달의 위치와 관계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책을 쓸 때에는 스님이니까 이 책을 쓰겠지요. 다른 분들은 예, 현대 스님이 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현대 심리 이렇게 못 읽는단 말이야. 지식이 없으니까. 스님은 여러 가지 지식이 있잖아요. 동양 철학에 대한 지식도 있고, 불교에 대한 지식도 있고, 현대의 심리학 지식이 다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알겠죠? 네. 체내 리듬을 관리하는 곳은 내의 시상하부 중 시교차 상핵이라는 곳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시차병이 있죠. 시차병. 미국인은 왔다. 시차병. 시차병은 체내 리듬과 지각에서 들어오는 물리적인 시간과 차이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자, 오늘 16페이지까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자뇌와 우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대뇌는 자반구와 우반구가